블리블리 지블리 여러분, 지시스터즈 쿨한 TV 채널의 G2입니다. 요즘 너무 따뜻하죠? 너무 따뜻해요. 포근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검은 롱패딩 그걸로 완전 무장하고 그쵸. 다녔는데 다시 봄의 계절이 왔어요. 맞아요. 네, 이제 날씨도 따뜻하니 길 걸어 다니면 나무에 꽃도 피고 봄 냄새도 나고 진짜 봄인가 봐요. 무튼 요렇게롬 봄바람 휘날리는 좋은 날 저희가 오랜만에 게스트 인터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중등교사 위주로 저희가 게스트를 초대했는데 봄을 맞이하여 우리 초등교사를 꿈꾸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초등 관련 게스트를 한번 초대해 보았는데요. 자, 누군지 말씀해 주시죠. 자, 이분은 초등교직 논술 구평의 교수님입니다. 잠깐만. 구평의 교수님 저번에 나오지 않으셨나요? 대자분가? 그쵸.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그분은 교육학 교수님이었고 이분은 교직논술 교수님입니다. 다른 분이에요. 나비 달고 온 심수련처럼 그냥 다른 분이다 모른 척하고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만나볼까요? 뿅! 추론의 영상을 보시고 기염 뽀짝 난리가 났는데 저희 이번 교직 논술편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직 논술 구평입니다. 자, 이제 1개월간은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교직 논술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직논술 혼자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굿쌤을 모시고 왔는데요. 교수님, 교직논술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공부는 항상 빨리 시작하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연습하고 많이 공부한 학생들이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직논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부터 아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라면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죠. 없어서 못 먹습니다. 라면을 잘 끓이려고 하면은 그릇에 해당되는 냄비와 라면이라는 내용물이 중요하듯이 논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논술의 형식이라는 부분과 논술에 들어가는 지식이라는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좋은 논술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다 꾸준히 연습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논술의 진입일 것 같습니다. 형식과 지식 둘 다 단기간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많은 투자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형식하고 논술의 내용을 사실 뗄 수 없습니다. 같이 붙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최근 교직논술 시험도 쉽게 출제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2021학년도 같은 경우도 평균 19점을 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 교직논술 혼자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혼자 준비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엄마가 끓이는 것을 한번 본다든지 라면을 잘 끓이는 어떤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좀 더 좋은 라면을 만들고 시행착오를 좀 덜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논술도 시행착오를 좀 덜 거치려고 하면은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논술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나 논술의 어떤 내용과 형식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연습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혼자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만 그래도 시행착오를 좀 적게 걷고 좀 더 정확한 어떤 논술의 길로 가려고 하면은 강의를 한번 듣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또는 안 그러면 잘 좀 논술을 대비해온 선배들에게 지도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구성해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경우들을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조심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논술은 혼자 연습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혼자 쓰고 첨삭해보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교수님께서 잠깐 스터디를 언급을 하셨는데 스터디가 누구는 해라, 누구는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마라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스터디 강추파, 비추파 어떤 파세요?
저는 감축합니다. 논술이든지 뭐 임용시험 준비든지 간에 사실 혼자 공부해 나간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길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동기도 유발받고 또 학습의 어떤 바른 방향도 가지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터디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뭐 여러 명이 할 수도 있고 두 명이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스터디의 문제점이 우리가 생길 때는 바로바로 이것을 수정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움이 안 되는 스터디 같으면 빨리빨리 없애고 또 우리가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스터디도 있겠지만은 두 명이서 모여서 하는 스터디도 매우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요즘에 전화 스터디 같은 경우들도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 스터디는 내가 남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스터디를 통해서 논술을 꾸준하게 쓸 수 있고 또 자신의 어떤 동기가 굉장히 좀 유발되는 측면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친구가 공부하는 걸 보면서 약간의 경쟁심도 가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스터디의 큰 장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화 스터디, 저희도 요즘 같은 대면하기 좀 어려운, 꺼려지는 이 추세에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전화 스터디 같은 경우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할 수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전화 스터디도 2명, 3명이서 전화 스터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자투리 시간에 활용해 나가시면 매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험에서 강원도 지역의 경우는 교육과정 없이 교직 논술로만 1차 시험을 치렀잖아요. 네. 논술을 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논술 시험을 치르는데 용이할까요? 교육과정의 총론 부분만 논술에 나옵니다. 이 총론은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시험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교육과정 총론 공부하실 때 같이 그 공부했던 어떤 베이스를 가지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우리가 논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영역들은 논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교직 논술 연습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가 시간 압박이죠. 이 문제 빠질 수 없는데요. 그런데 개요도는 꼭 쓰라고 말씀하시고 개요도까지 쓰면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은데 개요도 꼭 써야 할까요? 예,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개요도나 이제 초안지는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개요도는 짧게 만든다는 것이고 초안지는 좀 길게 만든다는 건데 개요도나 초안지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연습을 해 나가다가 이 크기라든지 분량은 좀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설계도 있게끔 집을 짓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이게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나 하면 중간에 서다 보면은 약간의 어떤 문제를 잘못 접근해 가지고 생기는 어떤 오류라든지 시간의 어떤 문제가 촉박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개요도를 잘 짜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금방금방 파악해서 수정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요도 초안지를 반드시 작성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쵸. 설계도 없는 집은 무너지기가 참 쉽죠. 자, 이렇게 개요도나 초안지로 꼼꼼하게 설계도를 작성했다면 본격적으로 튼튼하고 좋은 집이 된 논술을 작성하셔야겠죠? 우선 그 시간을 두 개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첫 번째 앞쪽에 우리가 30분은 문제를 파악하고 초안지 개요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뒤쪽에 30분은 만들어진 초안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답안지를 만들고 또 태고까지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처음에는 많이 걸립니다. 이게 뭐 2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3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지만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시간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등교직 논술은 문제가 3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부족한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연습만 하셨다면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못 맞춘다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연습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해 나가시면 작성 시간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핵심은 연습입니다. 맞습니다. 자, 시간 배분 팁도 전수 받았겠다. 우리 지블리 분들 교직 논술 만점 받을 확률 99%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99%가 아닌
100%로 가야겠죠? 초등 교사를 준비하는 우리 초등 지블리 분들을 위한 교직 논술 만점 노하우 교수님 하나 알려주시겠어요? 한 개 가지고 나왔어요. 팩트입니다. 대여섯 개는 되어야 되는데. 우선 아까 이제 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성 부분에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다는 것은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 본론 부분에 들었었을 때, 본론에 문제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문제 앞에다가 방가로 1번, 2번, 3번을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답을 여러 개 물을 때는 첫째, 둘째, 셋째라는 경우를 반드시 붙이도록 하고요. 짧은 키워드 문장과 긴 설명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채점이 키워드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명은 잘 안 읽습니다. 채점자들이. 그래서 키워드가 맞으면 대부분이 설명 점수까지 맞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신경을 조금 쓰시고, 군더더기의 불필요한 접속 부사를 빼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붙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수로 부분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배분할 수 있다, 배분한다, 무엇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만든다, 이런 식으로 수로를 단순하게 만들면서 문장을 좀 더 강력하게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용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답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형식을 좀 잘 갖추어 놓은 다음에 이 지식을 우리가 엎으면 좀 더 효과적인 논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점 팁 감사합니다. 우리 지블리 여러분들 이번 시험 초등 교직 논술은 모두 만점 고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초등 지블리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임용시험이라는 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직 논술도 아무리 넓게 출제가 된다 그래도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그 분량만큼 논술이든 교육과정이든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 논술은 아무래도 문제의 형식이 좀 다양할 수도 있고 묻는 것들이 우리가 다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학 지식을 얼마나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요거를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교육학이 한 50%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0% 정도는 교직 교양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을 좀 버리기도 좀 애매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좀 잘 나오고 좀 실천적 위주의 교육학의 내용을 좀 습득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지 않겠나. 또 이것을 문제 속에서 꾸준히 다루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트렌드를 많이 타는 또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잘 실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학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쫙 훑어주고, 그 다음에 논술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용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효과적인 논술의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봄바람처럼 산뜻하고 따뜻한 뿌띠평이 교수님과 함께 해봤고요. 초등 교직 논술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보았는데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지블리분들, 이렇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해했던 지블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좋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블리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